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센 이광조입니다. 벌써 오늘 우리 주위의 화합물 마지막 대단원 마무리 시간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힘들게 달려왔죠. 여러분 그 원소 주기율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았던 걸로 선생님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쭉 배우고 나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많이 외우고 이럴 거는 별로 없었다고 선생님이 생각이 됐는데요. 한 번에 다 되는 일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고 복습하고 반복하고 이러다 보면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쉽다는 거를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율표만 볼 줄 알면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맞죠? 자, 선생님이 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오늘 배울 내용들 이제 오늘 단원의 그 핵심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죠. 오늘의 수업 내용 중에서 우선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물질과 혼합물의 가열 냉각 곡선을 통해서 이것이 순물질이다 아니면 혼합물이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의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그 다음에 녹는 점 내림. 요거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화합물의 형성 방법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었죠. 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면은 요 단원에 대한 내용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쑥 되짚어 보고요. 그 다음에 대단원 마무리 문제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간단하게 한번 오늘의 중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 단원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우선 물질은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이 됐었고요. 이 순물질은 다시 호돈성 물질과 화합물로 나눠졌죠. 이 호돈성 물질이란 건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그 원소들이 바로 호돈성 물질이면서 순물질이고요. 반면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으로 그 원소들이 막 결합하는 거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녀석들이 바로 화합물이면서도 순물질입니다. 그래서 종류들은 이런 종류가 있고요. 반면에 혼합물은요, 섞어 놓은 거죠. 이 호돈성 물질들이 섞여 있어도 혼합물이 되고요. 화합물이 섞여 있어도 혼합물이 되겠죠. 그런데 섞여 있을 때 그러니까 균일하게 섞여 있느냐 아니면 불균일하게 섞여 있느냐 해가지고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로 나뉘죠. 그래서 이런 종류들은 여러분들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다음 내용 계속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순물질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호돈성 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자, 요 같은 경우 두 개가 붙어 있죠. 이제 우리가 이건 뭔지 알잖아요. 수소로 되었다고 하니까 얘들은 수소 뭐가 되죠? 분자가 되죠. 왜? 공유결합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유결합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얘들도 보면 어떻든 한 가지 원소잖아요. 그렇죠? 같은 수소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되죠? 순물질이 되고요. 그 다음 호돈성 물질이 되고, 마찬가지 질소도 분자죠. 그리고 얘도 호돈성 물질. 그 다음 불이라는 녀석도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호돈성 물질을 하는데 이 녀석은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이제 금속 원소인데 한 가지 이렇게 금속들이 결합된 거 우리가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물질인데 또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순물질, 호돈성 물질 말고도 또 이거 있죠. 화합물도 순물질로 우리가 이제 확인한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새로운 성질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 자, N이라는 질소 원자와 그 다음에 수소가 세 개가 붙었는데 얘는 질소의 성질도 아니고 수소의 성질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고 화합물 역시 순물질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던가 염화나트륨 이런 종류들이 있었죠.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혼합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혼합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섞여 놓은 거거든요.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균일하게 섞여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도 있죠. 불균일하게 섞여 있느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보면 불균일 혼합물인데요. 마찬가지로 불균일하게 섞여 있느냐. 그래서 이런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의 이제 끓는 점과 어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을 비교했었죠. 그래서 성질을 보면 이거 중요하거든요. 우선 순물질이라는 것은 항상 순수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 녀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등의 성질이 일정하고 반면에 혼합물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이 그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란다.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그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기 어렵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에서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 것이 바로 순물질의 성질이었어요. 반면에 섞여 있는 녀석들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죠.
그래서 얘는 분리가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분리가 안 되고요. 얘네들은 간단하게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분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자, 여기에 순물질과 그다음에 혼합물의 각각 끓는 점, 그 다음에 어는 점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정한 부분이 나타나는 게 바로 순물질이죠. 그래서 여기는 끓는 점이 100도라다. 이렇게 딱 정확히 나오는데 반면에 혼합물은요. 이것이 여기 보면 뭐 103도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금물이 얼만큼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든 간에 순수한 물질보다도 끓는 점은 어떻게 된다? 혼합물의 끓는 점은 올라간다.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이라는 거고요. 반면에 얘도 마찬가지로 수평인 구간, 얼릴 때도 수평인 구간이 나오죠. 하지만 혼합물은 수평인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는 점이나 뭐 녹는 점도 그 온도 자체는 어떻게 된다? 순수한 물질보다는 내려간다. 그래서 어는 점, 그 다음에 녹는 점, 내림.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물의 이용 같은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내용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보면 혼합물의 이용은 끓는 점 오름과 그 다음에 어는 점, 녹는 점, 내림을 이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섞어서 뭐 그의 성질이 있었죠? 뭐 스테인리스 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뭐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 같은 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합물의 생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합물은 어떻게 해서 생성되느냐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화합물은 뭐죠, 여러분들? 순물질입니다. 이런 걸 좀 잘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순물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한번 보면 어떻게 양이온과 음이온의 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 결합이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금속 원소와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되기 쉬운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결합일 때 뭐 전자를 주고받는 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눈에 충분히 익숙하죠. 그렇죠? 이제 이런 거 보면 두렵지 않죠. 그래가지고 앞에 금속,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녀석은 비금속, 금속, 비금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타난 거고 얘네들의 정확한 이런 화학식을 쓸 수 있는 건 바로 뭐 주기율표를 통해서 얘네들이 몇 쪽이다를 통해서 우리가 결합시켜서 염화칼슘은 CaCl2다 아니면 뭐 산화칼슘은 CaO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공유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유결합인데요. 공유결합은 앞서 봤던 이온결합과 큰 차이가 뭐였냐면 이거죠. 두 원자가 전자쌍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가 아니고 전자가 두 개가 쌍을 이뤘을 때 그 전자를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함으로 해가지고 형성되는 결합이고, 자, 중요한 건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을 우리가 공유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 분자 같은 경우, 분자란 표현 쓴다 그랬죠. 공유 결합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 분자. 자, 비금속, 그 다음에 산소 분자. 물도 보면 수소가 비금속, 산소도 비금속. 그래서 공유 결합. 그 다음에 뭐 암모니아. 공유 결합.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암모니아가 지금 이게 잘못됐죠? NH3. NH2가 아니죠? 3가 맞죠. 왜냐하면 한번 그려보면 되죠. 여기 얘가 7번이잖아요. 하나, 둘. 안쪽 궤도 안정됐고,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빈 곳이, 이거는 쌍을 이뤘으니까 세 곳이 비었는데 수소는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 결합시켜주면 아하, 이렇게 쌍 이루고 얘도 쌍 이루고 해서 N 하나에 H 3개. 그래서 NH3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온결합 화합물과 공유결합 화합물의 특징을 잠깐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이온결합 화합물은 우선은 정기적인 성질을 해서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요. 우선 고체에서는 완벽하게 그 정기적인 성질이 중성이 되므로 고체에서는 절대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녹아서 수용의 상태에 됐을 때는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되고, 반면에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이미 정기적으로 중성인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는 둘 다, 그러니까 고체뿐만 아니라 액체에서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알아두면 되겠고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보면 이 전기적인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강하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고요. 반면에 공유결합은 분자들 사이의 인력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낮다는 사실 여러분들 요 정도 알아두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요 정도 알아두면 여러분들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딱 익숙하게 된 거로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했고요. 여러분들 그 내용 하나만 할게요. 요거를 선생님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교재에 있으니까 좀 다룰 건데 바로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 내용 잠깐 설명을 할게요. 한번 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공유결합의 이제 화합물의 특징인데 보면 이렇게 여기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이나요? 보면 지금 탄소하고 이렇게 산소가 아니고 수소가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질소와 수소가 공유결합. 그다음에 이제 물은 산소와 수소가 공유결합을 하는데 이런 구조가 말이에요. 보세요. 얘네들을 이렇게 공유결합을 했을 때, 이렇게 공유결합 했을 때 구조가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물이네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개가 꺾인다는 거고, 물 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개가 꺾인다는 거예요. 이 꺾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내용은 좀 안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메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걸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메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탄가스 알죠? 예, 그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탄소는 6번입니다. 그럼 안쪽에 두 개가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꽉 차고요. 나머지 네 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전자가 네 개가 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결합이 되죠. 그래서 수소가 결합되면 이렇게 NH4가 되는데, 우리가 요거를 이 쌍을 이뤄서 이렇게 결합되는 거를 이거 그리기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선 하나를 그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공유결합의 또 하나의 기호 약속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요, 지금 공유를 하고 싶은데 요거 녀석 보면 원래 여기 4개가 있었죠. 거기에서 공유하고 싶은 녀석인데 원래 4개가 있었는데 지금 얘네들 다른 녀석들과 공유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공유를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자,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은요, 보세요. 자, 질소라는 거 선생님 다시 한번 그려보면 7번이죠. 안에 2개 차고 그 다음에 5개가 남으니까 하나, 둘, 셋, 넷인데 하나가 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원치 않아도 공유를 했죠. 지네들끼리. 그 다음에 여기 외로운 녀석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커플을 만들죠. 이렇게 커플을.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공유를 했는데요. 이렇게 커플을 이루는 공유랑 자기네들끼리 공유한 애들하고 느낌이 어때요? 다르죠? 좀 가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일어서라 솔로 부대 그거잖아요. 일어서라 솔로 부대. 그래서 외로울지언정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이게 솔로 부대잖아요. 생채날로 따인 사치일 뿐이다. 그렇죠. 슬프죠, 여러분들. 예, 선생님 그 안구에 그 습기가 찹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바로 보면은 보세요. 얘네들은 이제 커플을 이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나름대로 호젓한 분위기인데 얘네들은 같은 친구들끼리 솔로 부대를 이뤘어요. 그러면 얘네들하고 성격이 같을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전자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게 다른 데서 전자를 공유한 애들하고 지네들끼리 공유한 애들하고는 천지 차이죠, 느낌이. 불쌍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솔로 부대 특징. 커플을 보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친구가 갑자기 배신을 하고 커플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응징에 나서야 되죠. 그러니까 밀어냅니다, 얘네들은. 배기 싫으니까. 그래서 평형을 이룬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솔로 부대를 뭐라 그러냐면 공유 전자쌍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공유 전자쌍이라 그래요. 비공유. 그러니까 공유를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다른 애랑 공유를 못하고 자기 스스로 공유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발력이라 그래서 밀어내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밀어내는 힘이 굉장히 세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보면, 자, 산소도 한번 그려볼게요. 산소가 이렇게 있죠? 그럼 얘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해서 차고, 그 다음에 8번이니까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7, 8 들어가죠.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솔로 부대가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애하고 예를 들어서 얘가 결합을 하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공유는 공유인데 커플 공유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얘네들을 밀어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평형을 이루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커플은 저리 가서 놀아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 분자도 굽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전자쌍 중에서는 공유 전자쌍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라는 건 다른 전자를 공유했을 때 우리가 공유 전자쌍 그러고요. 자기들 스스로 공유한 건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 공유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하는데 얘네들이 밀어내는 힘이 더 세다는 거죠. 그래서 외롭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예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보면
커플들하고 이게 주말에 뭐 했니 그러면 그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제 보면 친구들 보면 뭐 했어 그러면 나 영화 보러 가고 그다음에 뭐 친구랑 뭐 저기 여자친구랑 뭐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러는데 이런 애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거 결례죠. 너 뭐 했어 그러면 집에서 방귀대장 뿡뿡이 스페셜 봤어. 슬프잖아요.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뭐 마음 한켠이 어둡죠? 그러니까는 얘네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밀어내는 것이 굉장히 힘이 강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밀린다는 거. 그래서 평형인 거니까 딱 대칭인 구조가 안 되죠. 반면에 앞서 봤던 요 녀석은 뭐예요? 다 똑같은 공유를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평행인 그런 구조를 나타내게 됩니다. 완벽한 이게 면체, 사면체의 구조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이런 내용인데, 그냥 여러분들 이런 내용도 조금 우리가 교재가 이게 교과서의 이제 그 교육 내용이 바뀌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거 그냥 한번 쭉 읽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뭐냐면, 다음 걸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주기율표를 보는데, 다원자 이온을 좀 쉽게 우리가 외우는 방법을 선생님 설명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다원자 이온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탄산 이온이 있었죠. 탄산 이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썼죠? CO3e-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질산 이온 같은 거, 질산 이온이 있습니다. 질산 이온은 우리가 NO3-고요. 그다음에 황산 이온이 있습니다. 황산 이온 SO4e-고요. 그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있습니다. 수산화 이온은 OH-인데요. 요 네 가지는 여러분들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네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는데 요 외우는 게 좀 만만치 않죠. 그래서 뭐 터프한 학생들은 선생님 뭐 네 개 뭐 별거 아닌데 그래서 그냥 외워도 좋은데 선생님이 조금 이제 요령을 하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산화 이온은 대부분 잘 외워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혼동스럽거든요. 그래서 하나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탄산 이온이라서 얘들은 다 공유결합 물질인데 자, 요런 게 가능해요. 자, 요런 게 보세요. 탄산하고 어떻든 산소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탄소와 산소의 결합인데 여러분들 요것들을 외우는 건 문제가 없어요. CO3는 여러분들 외우겠는데 얘가 E-였는지 뭐 3-였는지 뭐 플러스였는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앞에 있는 녀석이 플러스 역할을 한다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탄소라는 녀석은 주기율표를 보겠습니다. 탄소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14족이죠. 그러니까 1, 2, 3, 4죠. 그럼 얘는 플러스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는데 여기서 하는 요령은 그냥 플러스 다 앞에 있는 녀석은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요령이에요. 그러면 산소라는 녀석은 여러분 알겠지만 이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얘는 16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인데 얘가 몇 개 있어요? 토탈 몇 개? 3개 있죠. 그럼 보세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6의 결합이면 전체적으로 얼마가 남죠? 마이너스 2가 남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질산이온도 한번 보죠. 질소 같은 경우는 몇 족이냐면 여기 있죠. 15족이죠. 그러면 플러스 1, 2, 3, 4, 5죠. 그래서 질소는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자, 질소는 플러스 5고 그 다음에 NO3 이렇게 됐을 때 자, 산소라는 녀석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죠. 그런데 걔가 몇 개 있다? 3개.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걔가 3개 있다. 그럼 얘는 플러스 5와 마이너스 6의 결합이니까 전체적으로 얼마가 남죠? 마이너스 1이 남죠. 딱딱 맞아 떨어지죠. 좋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황산이온도 한번 살펴볼까요? 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죠. 여기. 그쵸? 이거면 16족인데 그대로 플러스 그냥 무시하고 1, 2, 3, 4, 5, 6 플러스 6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S는 SO4인데 플러스 6이고요. 산소는 마찬가지로 E-죠. E-인데 몇 개 있어요? 4개.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4 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8. 그 다음 플러스 6 더하면 얼마가 남죠?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E-.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이렇게 만약에 그냥 뭐 다 외울 수 있으면 뭐 이렇게까지 구체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응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다원자 이온에 이제 쉽게 좀 이렇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 말씀드렸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대단원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94쪽 문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4쪽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 2번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말로 풀게요. 그건 쉬운 거니까. 가에서 라에 들어갈 적당한 말로 옳게 짝지은 것은 돼 있는데, 자, 여러분 우선 나를 보면은 수소와 산소죠. 얘네들은 호돈소 물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물질이고요. 그 다음 달을 보면 물이잖아요. 얘네들은 화합물로서 순물질이죠. 그래서 걔네들을 합쳐서 나와 다는 뭐 묶어서 순물질이 되죠. 그것이 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라는 염화나트륨 수용액, 그러니까 소금을 녹인 거죠. 그래서 소금을 이거 혼합물이죠. 그래서 정답을 보면 나는 순물질, 다도 순물질, 그 다음에 나다 묶은 가는 순물질이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라는 혼합물이 되니까 정답은 3번에 순물질, 그 다음에 호돈소 물질로 순물질, 그 다음 화합물로 순물질, 혼합물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순물질을 고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증류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물은요, 일반적으로 증류수, 순수한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수돗물이나 강물이나 지하수 이런 건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물질은 증류수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3번, 5번 풀어보겠는데요. 다음 중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내용이죠. 자,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 한번 보죠. 소금물에는 소금과 그 다음에 물이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성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의 성질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보세요. 2번, 금, 은, 질소, 산소와 같은 호돈소 물질들은, 자, 보세요. 얘네들은요, 호돈소 물질은 다 어디에 있다? 주기율표에다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입니다. 얘네들은 순물질에 속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3번, 공기는 질소와 산소 등 여러 가지 기체가 골고루 섞인 균일 혼합물입니다. 중요하죠? 균일 혼합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숨을 쉬어도 여러분 숨 쉬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흙탕물은 아래쪽에 흙이 더 많으므로 불균일 혼합물에 속한다. 그렇죠? 이거는 균일 혼합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과 같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생긴 새로운 물질은 혼합물에 속한다. 그랬는데 보세요. 중요한 거. 결합이란 표현을 썼죠. 우리가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혼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혼합물에 대한 내용이고, 반면에 이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뭐죠? 그렇죠. 무언가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졌다. 이거는 우리가 화합물에 대한 내용이 씁니다. 그래서 요 용어의 차이를 좀 알아두세요. 혼합되었다 이런 거는 혼합물. 그 다음에 결합에 대한 내용은 뭐라고? 화합물에 대한 내용이다. 요 사실을 알아두면 여러분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따져보면은 요게 물질은 혼합물이 아니고 화합물에 속하기 때문에 정답이 이제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10번 문제는 선생님 그냥 풀게요. 겨울철에는 자동차에 냉각수에 부동을 섞어서 사용한다. 많이 했었잖아요. 냉각수. 얼지 않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는 점 내림에 대한 내용이죠. 얼리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수프를 먼저 넣는다. 끓는 점 오름이죠. 그 다음에 소금물에 벽실을 뭐 가라앉고 뜨게 한다. 이거 뜨고 가라는 건 뭡니까? 밀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밀도고요. 그 다음에 3번 삶은 달걀. 소금물 넣어서 이제 삶은 달걀. 요거 같은 경우는 뭐죠? 끓는 점 오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4번 보면 뭐 조리질을 하면 돌이 또 밑으로 가라앉는다. 조리질이 뭐죠?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는 건가요? 어떻든 간에 이것도 가라앉는다. 밀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에 염화칼슘 막 뿌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점 내림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러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10번 문제를 보면은요. 순수한 물 200g에 끓는 점은 100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 표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데 소금이 들어서 혼합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와 다른 녀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성질대로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나와 있지만 어떻게 되냐면 소금이 많아질수록 끓는 점이 점점점 올라가죠. 점점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끓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내용을 우리가 표에 나타난 건데, 그래서 정답을 보면 3번에 소금물의 농도가 진할수록 끓는 점이 올라간다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게 좀 좋은 문제예요. 뭐냐면 끓는 점의 오름에 대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그것만 확인을 해가지고도 풀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료 해석 문제라고 합니다. 끓는 점 오름은 뭐라도 그냥 그 주어진 문제의 자료로만 보고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막 모르겠어 이러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면 그 문제 안에 대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해하죠?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면 이렇죠. 다음 중 소금물의 가열 곡선인데, 자, 소금물은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나올 수가 없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100도에 끓으니까 이제 순수한 물이 되겠고요. 얘는 100도보다 낮게 끓으니까 뭐 물은 아닌 녀석이 되겠고요. 반면 이 녀석 봅니다. 이 녀석은요. 혼합물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얘는 100도보다 낮은 데서 끓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소금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혼합물은 순수한 순물질보다도 끓는 점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얘는 지금 더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4번 보면, 100도보다 높은 데서 끓는 같이 보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얘는, 이건 뭐 알 수가 없죠. 얘 언제 끓는데요? 이번 시간 끝나고 끓을래나요? 그쵸?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2번 문제하고 7번 문제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12번 문제를 풀면서 7번까지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철과 황으로 혼합물과 화합물의 성질을 비교하려고 하는 실험인데요. 보세요. 철가루하고 황가루하고 이게 따로 있죠.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이제 순물질들이죠. 각각 순물질들이고 그 다음에 C는 따로 나타냈는데 C는 뭐냐면 A와 B를 섞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죠? 혼합물이 되죠. 그냥 섞었기 때문에 혼합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D를 보면 얘를 지금 가열을 했죠. 태웠습니다. 이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완전 성질이 바뀌었겠죠. 태웠으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D는 화합물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으로 해보면, 자, 1번. A와 C는 철의 성질이 있다 그랬는데, A는 철 그대로고요. C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냥 섞은 거기 때문에, 뭐, 철의 성질 그대로 있죠? 당연히 황의 성질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B와 C는 황의 성질이 있다 그랬는데요. B, 순수한 황이었고, C도 혼합물이죠? 당연히, 뭐, 황의 성질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D에는 철과 황의 성질이 남아있다 그랬는데 혼합물, C에는 철과 황의 성질이 남아있지만 얘는 화합물이 됐죠. 전혀 다른. 그래서 철의 성질도 없고 황의 성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됐죠. 성질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4번, 5번도 계속 확인해 보죠. 4번을 보면 자, D에 들어있는 물질의 이름은 황화철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요게 황하고 철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비금속이고 금속이니까 황화철이 되겠죠. 그렇죠. 자, 5번 보겠습니다. C는 철과 황의 혼합물이고 D는 철과 황의 화합물이다. 자, C는 혼합물이고, 자, 그 다음에 D는 화합물이다. 그렇죠. 맞죠.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7번 문제도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7번을 보면 앞서 봤던 그 내용인데요. 철과 황을 가열하면 황화철이 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내용인데 철, 황, 황화철은 모두 순물질에 속한다. 자, 얘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 순수하게 호돈성 물질로 철, 그 다음에 호돈성 물질로 황으로서 순물질이 되고요. 자, 황화철은 어떻게 되죠? 화합물로서 순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얘네들은 이제 원소 물질로 순물질, 얘는 화합물로서 순물질, 그래서 순물질에 속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철과 황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호돈소 물질에 속한다.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있네요. 자, 철과 황 다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녀석들이죠. 그건 다 뭐라고? 그렇죠. 호돈소 물질들입니다. 자, 이어서 3번. 철은 자석에 달라붙지만, 자, 철은 자석에 달라붙죠. 여러분 알죠? 근데 황화철은 화합물이죠. 전혀 새로운 녀석이기 때문에 철의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 자성에 달라붙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을 보면 반응 전의 물질 속에는 철과 황의 성질이 모두 남아있다. 자, 반응 전이래잖아요. 쉽게 말하면 태우기 전에 당연히 섞여놨으면 혼합물이 됐었을 때니까 그때는 뭐 당연히 얘네들의 그렇죠. 성질이 그대로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황화철은 철과 황의 성질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혼합물이다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화합물이다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성질이 남아있지만 화합물.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을 보면은 몇 번이 정답이 되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반응제물은 황의 성질이 모두 남아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이 잘못된 거네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13번 문제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 그림은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자, 이 그림도 잘 기억해 두세요. 얘네들이 순물질들이 그냥 섞여 있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혼합물이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얘네들이 완전히 뭐 다른 결합을 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화합물이죠. 그래서 얘는 혼합물, 얘는 화합물로서 또 순물질이 되는 겁니다. 자, 좋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그래서 1 보면 가는 순물질에 속한다. 그렇죠. 가는 순물질에 속합니까? 아니죠. 혼합물이니까 순물질에 속하지 않죠. 반면에 나는 혼합물에 속한다. 아니죠. 이거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순물질에 속하는 게 바로 나입니다. 자,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가에는 성분 원소의 성질이 남아있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가에는 성분 원소의 성질이 남아있어야 되죠. 왜? 혼합물이기 때문에. 얘 성질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반면에 나에는 성분 원소의 비율은 일정하다 그랬죠. 화합물은 일정하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게 A라고 하고 요게 B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A 하나에 B가 뭐 2개 결합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정하게 1대2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면 5번 선택지를 보면 가와 나의 끓는 점은 같다 그랬는데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얘 끓는 거랑 얘는 지금 화물이가 성질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끓는 점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답을 보면 4번이죠. 4번. 그래서 4번에 보면 그 나에서 성분 원소의 비율은 일정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순물질 혼합물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성분 원소의 성질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런 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14번, 18번 한번 풀어볼 건데요. 14번 이제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죠. 칼슘이온 자 CaE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산화이온 O-가 결합했을 때, O2-가 결합했을 때 이루어진 화합물의 화학식을 하래요. 그러면 이거 뭐죠? 산화칼슘이잖아요. 그냥 두 개니까 CaO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겠는데 여러분 그 표를 볼 때 선생님 이거 요령 하나 알려줄게요. 지금 이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나와 있는 경우 얘가 지금 현 상온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도입니다. 대략 20에서 25도씨 사이인데 요 온도에서 과연 얘가 액체로 있느냐, 고체로 있느냐, 기체로 있느냐 요거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씁니다. 우선 끓는 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녹는 점 혹은 어는 점을 쓰세요. 그러면 얘가 끓는 점보다 끓는 점이 있고 녹는 점이 있으면 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끓기 전. 그건 뭐죠? 액체 상태죠. 그 다음에 끓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 상태는 기체 상태가 되고요. 녹는 점, 그러니까 녹기 전에는 뭐죠? 이 낮은 온도는 바로 고체 상태죠. 그래서 우리 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물의 녹는 점은 어떻게 되죠? 0도죠. 어는 점하고 똑같죠. 반면에 끓는 점은 어떻게 되죠? 100도가 됩니다. 그러면 상온의 온도는 25도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20에서 25도라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요 사이죠. 그래서 물이란 거는 액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봤을 때 지금 그 산화 마그네슘이죠. 녹는 점이 얼마래요? 2800도래요. 자, 2800도. 그 다음에 끓는 점은 3600도래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현재 상온 상태는 어디입니까? 한참 밑에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는 산화 마그네슘이란 건 뭐죠? 그렇죠. 고체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가다 보면 질소라는 거 있죠. 질소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끓는 점이 얼마로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260도고요. 그 다음에 녹는 점이 마이너스 260도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196도죠. 그렇죠? 선생님 이것도 잘못 썼나요? 녹는 점, 끓는 점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상온은 25도인데 25도는 얘네들보다 어떻게 되죠? 훨씬 높죠. 여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기체 상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상온에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문제를 보면 앞에 세 개의 산화마그네슘하고 산화칼슘하고 이제 바륨 같은 경우는 모두 녹는 점이 상온보다 높기 때문에 고체 상태죠. 이제 요거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세 개는 질소 분자, 산소 분자, 플로린 분자인데 끓는 점이 상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얘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세 개는 금속과 비금속 결합에서 이온 결합이고 뒤에 세 개는 비금속과 비금속이라서 공유 결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기억. 이온 결합이 공유 결합보다 더 세다. 왜냐하면 이제 고체 상태니까. 그 다음에 D급 보면 이온 결합 물질들은 상온에서 고체다. 이 내용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공유 결합 물질들은 상온에서 대부분 액체 상태다 그랬는데 뭐죠? 기체 상태로 바꿔주면 되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이런 거 끓는 점, 녹는 점 써놓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내용, 지금 현재 온도가 어디냐를 찍어주면은 바로 뭐 현재 이 상태가 고체인지 기체인지 엔체를 알기가 쉬워지죠. 물론 이 방법 몰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20번 문제를 보면 오른쪽 분자식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른쪽 분자식에 대한 설명인데 보세요. 분자죠. 자,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이고 요때 요 녀석을 우리가 분자라고 그랬죠. 근데 그 분자가 어떻게? 요 H2O라는 분자 전체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봅니다. 분자의 개수는 3개다 그랬죠. 이 분자 전체가 3개입니다. 맞고요. 원자의 총 개수는 9개인데 보세요. H2O라는 녀석, 자, 이거 3이라는 걸 없애면 H라는 거 2개하고 산소라는 거 하나에서 이 분자 자체는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3개조차도 어떻게? 다시 3개가 있으니까 3, 3은 9에서 9개죠.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수소가 2개죠. 그런데 여기 3개가 있으니까 얘는 6개가 되고 수소는, 그 다음에 산소는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3개가 있으니까 다시 3개. 그래서 어떻게? 9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총 개수는 9개다. 맞고요. 여러분들 3번 보면 수소 원자의 총수는 6개라고 그랬는데 수소 원자 앞서 얘기했지만 여기 2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3개가 더 있으니까 얘는 6개 맞고, 그
그 다음에 4번 산소 원자의 총수는 3개다. 얘 하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3개가 또 있으니까 얘는 3개가 되죠. 자, 그래서 5번을 보면 물 분자 1개는 수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돼 있는데 물 분자 1개예요. 요 1개. 자, 이렇게 쓸게요. H2 1개는 수소 원자가 몇 개? 2개고 산소 원자가 1개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산소 원자가 1개, 수소 원자가 2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은 이제 5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요런 거를 통해서도 이제 뭐 어떤 걸 알 수 있죠? 원자, 그다음에 또 뭐 분자, 그 다음에 원소 이런 거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원자, 원소, 분자 이런 거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풀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서술형 다잡기 문제는 선생님 간단하니까 선생님 말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면 이제 염화칼슘을 뿌리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잖아요. 염화칼슘 뿌리는 거 우리 잘 알겠지만 잘 안 얼게 만드는 거죠. 얼리기 힘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러니까 눈과 염화칼슘이 섞여서 혼합물이 되면 순수한 물의 어느 점보다 어느 점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눈이 녹는다 이렇게 표현되죠. 어느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얼리기 힘들다는 내용이고요. 22번 문제를 보면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는 어떤 결합을 한다? 나트륨은 금속이죠. 그 다음에 염소 원자는 어떤 거죠? 비금속이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뭡니까? 그렇죠. 이온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이 되겠고요. 이온 결합의 그 이유는 뭐냐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으로 어떻게 전자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에 의해서 화학 결합을 한다. 이렇게 내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번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면 메테인은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뭐죠? 금속인가요? 비금속이죠. 수소도 비금속이죠. 그래서 탄소와 수소의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결합은 공유 결합입니다. 이유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의 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우리가 요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한번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뚠뚜둔뚠뚠뚠뚠뚠. 아, 음악이 참 좋죠. 그렇죠? 뚠뚜둔뚠뚠뚠. 아, 음악이 좋은데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2학년 1학기에서 요 내용, 원소 주기율표 나오는 요 내용 해결했잖아요. 정말 큰 산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달은 우리가 이제 영양소부터 해서 이제 생물 단원에 넘어가는데요. 지금 이 내용에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생물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장하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다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은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